신랑이랑 제가 좀 작다 보니까 큰 편이 아니니까 애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1년 정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췄는데 애한테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성장은 기다림입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머금고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새싹처럼 아이의 키도 마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라지 않는 키에 아이의 자존감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키가 커진다라고 인식들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신의 이제 조건이 모자라고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뭐 하고 싶은 것들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 자신의 키 성장이 좋아지고 미래가 이제 밝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정말 많이 좀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참 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이 더딘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고 잦은 경치대로 어린 시절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고민되는 우리 아이의 키 성장, 한의학의 지혜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단순히 크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이의 생활 전반을 살피는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 아이의 성장이 더디면 부모 마음은 속상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185cm, 어머니는 165cm로 큰 편이지만 수빈이의 키는 기대만큼 자라지 않았습니다. 창간 수업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갔더니 또래 친구들하고 거의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날 정도로 키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가지고요. 저 키나 저희 집사람 키나 엄마 키나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 성장이 너무 발육이 너무 더딘 것 같아가지고 상담차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키 성장은 수면, 식이, 운동,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운동, 식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모두 키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아이들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찾아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에 키가 크지 않는 원인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빈이의 부모님도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오게 됐는데요. 수빈이의 성장을 막았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딸아는 잘 먹인다고 영양 생각해서 잘 먹인다고 먹였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영양이 많이 불균형하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비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게 조금 자주 왔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마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먹은 영양분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성장에 필요한 힘을 얻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담허겁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흥분증에 해당되는 아이거든요. 우리가 키가 큰다라고 하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은 낮 동안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밤에 키를 크는 그 상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그 키를 방해하는 독특한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담허겁, 마음과 담이 약해 쉽게 놀라고 겁을 잘 먹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 그 아이제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인슐린양 성장 인자라고 부르는 요 숫자가 427이 맥시멈인데 112가 미니멈이고요. 161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부모님에 대비해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낮았던 아이들이죠. 숫자는 아마 지금 바로 맥스로 올라가진 않았겠지만 키가 크는 양은 지금 맥스에 해당되는 것처럼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성장 호르몬도 맥스까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율신경도 예민해서 꿈도 많이 꾸고 걱정도 많고 한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되게 되면 간슬개 기능도 떨어져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지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이런 모습도 갖고 있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온담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쪽 계열의 약을 이제 베이스로 삼고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켜주는 한의학적 치료법과 더불어서 손해보고 있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자율신경계통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온담탕 계열을 합친 거죠. 이렇게 약을 써서 치료를 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온담탕은 심과 담의 허약으로 인한 불안, 놀람, 불면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주교라든지 복령 같은 또 산조인 초 같은 약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내게 되고요. 남성 지실, 진피를 통해서 담음을 제거하는 특히 소화기 계통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과 성장시키는 방법을 썼을 때는 검사상으로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판이 매우 좋게 나오더라도 자율신경계통이 좋지 않아서 그걸 활용하지 못할 때는 이 온담탕 불면 같은 처방이 성장치료와 합쳐졌을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한약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약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 기능을 도와 몸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치료죠. 집에서는 그냥 맛있게 집에서 잘 먹고 있어요.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한약 먹고 나면 사탕 같은 거 먹고 그랬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는 그냥 김 빠진 콜라 맛 난다고 지금은 그냥 사탕 없이도 잘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먹고 있는데 식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냥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먹고 있어요. 치료는 원인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 아이는 스스로 성장의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식욕이 폭발하진 않는데 아버님이 아까 이제 식욕이 좀 늘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식욕을 촉진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호스럽게 좋아지니까 수빈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잘 골라가지고 그 야채 조금만 포함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는 대로 자기 좋아하면은 양이 제법 늘 것 같아요.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2.7cm가 자랐습니다. 키가 성장하는 동안 골격근 양도 늘었죠. 급격한 성장을 이루다 보니 체중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몸이 건강해지면서 영양 흡수도 늘어날 겁니다. 성장은 단순히 키가 자라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바라는 진짜 성장이겠죠. 잠을 좀 푹 자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 그리고 식욕이 많이 늘었고요. 예, 뭐 어른들 밥 공기로 반도 못 먹던 3분의 1도 못 먹던 친구가 애가 지금은 거의 성인 공기로 거의 비슷하게 다 먹고 있으니까요. 그게 좀 보기 좋네요. 네. 일단은 제일 건강이 제일 최고고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키가 큰 편이 아니라면 아이 키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도훈이는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었죠. 어느 날 또치가 사는 포카섬에 무시무시한 해적들이 들이닥쳤어요. 또치가 차례차례 깃발을 정리했지요. 신랑이나 저나 키가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좀 아기는 좀 저희보다 좀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도훈이는 중간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관리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어서 또 요즘엔 큰 애들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자애기도 해서 좀 컸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잘 먹는 편이긴 한데 좀 고기류의 생선류를 잘 먹고 미역국 좋아하고. 성장 호르몬 주사제의 대상자는 아닌데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활동이
염증 억제에 좀 더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뼈를 자극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훈이는 지속적인 호흡기 염증으로 인해서 키를 손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훈이의 유전적 예측 키는 168cm입니다. 부모님의 키 등의 유전 요소만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로 물론 참고용 지표일 뿐이지만 걱정은 되겠죠. 성장 한약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객관적으로는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약이다. 이게 일부가 되고요. 또 일부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없애는 약이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장 한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들마다 키를 방해받고 있는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장 한약은 그 아이들에 맞춰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도훈이는 호흡기 계통이 허약한 편이었습니다. 감기가 오면 잘 먹지 못하고 숙면도 어려웠죠. 또 호흡기가 약하면 염증도 잘 생기기 쉽죠. 호흡 기계를 강화시키는 한의계에는 소염의 성격도 물론 그런 약도 있지만 호흡 기계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성격의 약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쓰는 호흡기 강화제 중에서 대표적인 약으로 건패탕이라고 부르는 약들이 있는데 여기에 코라든지 목에 그 가지들을 달고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켜주는 이런 한방 성장 무제를 같이 배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한약을 먹고 난 뒤부터 또래에 비해 크게 아픈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간혹 감기에 걸려도 입원 없이 금방 회복하고 잘 이겨낸다고 하네요. 지금 도훈이도 그 2년 사이에 나름 또 4세 1개월 되고 하면서 덩치가 예전보다 커졌지 않습니까? 호흡기계 이렇게 강화되는 중에 덩치 커지면 이제 웬만해서는 예전처럼 이게 놀랍게 아프고 막 걱정 많이 하시고 하는 상황은 안 생기거든요. 감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쉽게 넘어가는 그 이번에 감기 했었어도 키는 매우 효율적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체중 키를 생각해서 2, 3%만 손해를 봐도 5, 6cm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장 부진의 요인을 방치했을 때는 체중 키가 유전적 예측키에 비해서 5에서 10cm씩 작아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부진의 원인들은 자라는 때도 문제가 되지만 성인에게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꼭 좀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가 허약하면 성인이 돼서도 비염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죠. 도훈이도 인생의 첫 쓴맛을 잘 이겨내고 있네요. 무슨 맛이야? 해성맛. 처음에는 되게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노력을 알아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한 달 정도 되니까는 되게 잘 먹어주더라고요. 다행히 도훈이는 잘 먹어주고 있는데요. 아이에 따라 한약 복용이 어려울 땐 약제를 조절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길경이라든지 행인이라든지 전호나 갈근 같은 호흡 기계를 강화시켜주는 약물에다가 우리 한약에서는 신수를 보강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폐에 좋은 방법들은 콩팥을 강화시켰을 때 폐 효과가 난다고 보는데 이런 오미자라든지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날씨의 변화라든지 음식의 변화에 의해서 바로바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했을 때는 신경계를 안정시켜줘서 작은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게끔 우리 복령이라는 약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석 달은 연속으로 복용했습니다. 몸이 좋아진 이후엔 3개월마다 한 달씩 복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게 쪽 그 어르신들이 다 키가 작으시대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도훈이가 어쨌든 아빠 아들이니까 사실 저도 이제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딱 한 80점 이렇게 나오면 참 난처할 텐데 사실 처음에 걱정 좀 했거든요. 근데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8.4cm가 자랐습니다. 최근 완만 성장기에 접어들었지만 키 성장이 8cm를 넘으며 전반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휴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꽃게 잡았네.
꽃게는 지금 몇 마리 있지? 2개. 꽃게? 2개. 2마리네. 우와, 맞아. 도훈이가 이렇게 아프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그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아파서 빨리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덜 아픈 것 같아요. 잔병 치레 같은 게 덜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죠. 도훈이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세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좀 마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체격도 잡히고 하는 거 보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도훈아 사랑해. 운동이나 춤처럼 신체 조건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키는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축구 선수인 도균이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했는데요. 키 성장을 위해서 한의원에 찾게 되었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피지컬 쪽으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췄는데 애한테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도수 치료도 한 1년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한 30회 끊어가지고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요가 클리닉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또 해봤고. 성장 호르몬을 이제 주사를 11개월 정도 맞게 되면 이제 최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467이 맥스인데 28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도 성장 호르몬이 상승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뼈에 가기 위해서 다른 소모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의 손실이 너무 큰 경우들이거든요. 혈액을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 노폐물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근데 아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호흡기 쪽에 비염이나 재채기나 목의 문제, 가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도균이는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구단에도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번번이 경기 기회나 경쟁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 U15라는 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훈련이나 할 때도 큰 애들한테 밀렸는데 여기 오고 나서 조금 키가 커가지고 부딪힐만 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가 많다는 의미로 덩어리 쓰레기 다음 물쓰레기 음자를 써서 담음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담음을 치료하는 방법의 약에다가 거기서 비염을 소염시키는 한의학적 약물을 합칩니다. 한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소청룡탕이라는 약으로 이제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쪽 계열의 약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 약에다가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방법의 약물을 이제 같이 또 배합을 했습니다. 담음증은 인체에 발생하는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소청룡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혈액을 더럽게 하는 이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염증을 억제한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즉 담음을 제거하는 성격의 이 반화를 보통 많이 쓰게 되죠. 호흡 기계와 관련돼서 이 마황과 계지를 합쳐가지고 호흡기를 강하게 되고요. 마왕, 계지, 반화와 세신이 합쳐져서 상부에 존재하는 즉 가래라든지 콧물을 제거하는 형태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약을 복용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도 285에서 367로 증가했는데요. 다행히 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을 때는 조금 성장이 좀 미미한 것 같았는데 먹고 나서부터는 달마다 꾸준히 1cm씩 컸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전엔 11개월 동안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도 약 5cm가 자랐는데요. 호흡 기계를 강화하고 성장 방해 요소를 없애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다져줬습니다. 키도 1년에 이제 한 5cm 정도 크고 그러니까 효율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사를 끊고 나서 그 한약을 쓰고 이제 성장 호르몬을 보니까 지금 367로 증가를 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염증이 심하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장 주사를 맞더라도 노폐물에 의한 염증이 있던 부분들이 얘를 많이 떨어뜨리게 한 것 같고 주사를 끊었음에도
염증 패턴들을 억제하는 식으로 해주니까 이게 올라오는 지금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제 담음증에 의한 비염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체질상 염증이 잘 쌓일 수 있어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상으로는 간하고 쓸개 쪽이거든요. 안 아프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증상이 척추에 있거든요. 딴 데는 이렇게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기는 조금만 눌러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아플 거예요. 간하고 쓸개에 의해서 대장이 안 좋은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4번, 5번 신경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다. 여기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성장치료에서 침이라고 하는 게 이 침만 놓으면 키가 큽니다. 그런 침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도균이한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침치료나 뜸치료를 했을 때는 성장에 필히 도움이 되겠죠. 7개월 동안 4.5cm가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끝나면 키 성장폭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지금 사춘기가 막 시작되려는 시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즉 수면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질환,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질환,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제대로 운동을 수행할 수 없거나 운동이 노동이 되는 그런 질환, 또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키를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교란하는 질환,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100% 키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노력보다도 키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을 없애는 것이 키 성장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 하나로 꿈을 키워온 도균이. 타고난 실력에 매일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도균이는 축구에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축구를 오래 해오기도 했고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해온 게 조금 물거품이 되기도 해서 선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단체 스포츠니까 11명이라는 팀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골을 만들 수 있는 게 조금 축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미래 국가대표 도균이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덥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근데 맞지? 응. 훈련할 때 안 덥더나? 조금 덥지. 진짜 덥다 오늘. 축구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쉬운 일도 생길 텐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이겨내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치료받고 이제 화장실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성장 키 크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축구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꼭 하고 싶은 팀의 꿈을 이뤄가지고 그 팀에 갔으면 좋겠고 최고의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또 제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안 다치고 선수 생활하는 그날까지 안 다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른 성장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방해 요인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마다 이유는 다르기에 성장이 걱정된다면 먼저 그 방해 요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우리가 끝날 때쯤에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때 그때 스퍼트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앞에서 만약에 키를 우리가 달리는 것이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은 후반에 끝날 때쯤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순위를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키 성장도 똑같거든요.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또는 현재 또래보다 잘 안 큰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제발 최대한 빨리 오셔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